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저 안영찬 교수의 2026 비즈니스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특강 주제는 한국 제조업, 도요타를 넘어 GLN으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AI, 회복 탄력성, 사람 중심 제조 전환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120시간 무료 특강에서 진행하는 수업 일부분인데요. 맛보기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본 강의에 참석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 핵심은 한국 제조업이 더 이상 효율만으로는 세계 최고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도요타식 린의 강점 위에 AI와 회복 탄력성, 사람 중심 전환을 결합한 GLN형 운영 체계를 올려야 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린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다음 단계의 운영 체계는 GLN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로봇 밀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AI 통합과 인재 전환, 전사 확산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글로벌 제조 경쟁의 기준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망 충격, AI와 자동화, 탄소 중립 압력, 고객 맞춤화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과거의 원가 중심 경쟁력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과거 한국 기업들은 도요타를 벤치마킹하며 큰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장 낭비 제거와 점진적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전사 확산, 공급망과 고객까지 연결하는 GLN형 사고가 필요합니다. TPS가 위대했던 이유는 낭비 제거와 효율 극대화를 체계로 만든 데 있습니다. 저스트 인 타임, 자동화 kanban, 카이젠이 결합되면서 품질과 원가, 현장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렸고 이것이 오랫동안 제조 혁신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TPS만으로는 부족해진 이유도 분명합니다.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중심 제조, 공급망 충격, 실시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확산 앞에서 사람 중심의 현장 최적화만으로는 속도와 유연성을 따라가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제조 패러다임을 비교하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도요타는 낭비 제거와 현장 개선, 테슬라는 기술 주도와 유연성, 라이트하우스는 AI와 회복 탄력성, 지속 가능성의 통합이 강점입니다. 따라서 린은 버릴 대상이 아니라 다음 운영 체계를 올리는 기반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GLN은 세계 경제 포럼과 맥킨지가 함께 선정하는 글로벌 제조 혁신의 등대 공장 네트워크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동화 자랑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이 실제 성과와 회복 탄력성, 지속 가능성, 인재 경쟁력까지 연결되었는지를 입증한다는 점입니다. GLN은 2028년 16개 사이트로 시작했지만 2026년에는 223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등대 공장이 특별한 실험 사례가 아니라 이미 글로벌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GLN의 평가 기준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생산성과 품질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고객 중심성과 인재까지 공식 평가 축으로 들어오면서 제조 혁신이 훨씬 입체적인 운영 체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신 GLN이 강조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회복 탄력성, AI 네트워크, 그리고 파일럿을 넘는 확산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충격에 강하고 실제 현장 성과를 내며 전사로 퍼질 수 있는 구조가 진짜 경쟁력이라는 뜻입니다. 제조 현장의 AI는 이제 단순 분석을 넘어 생성형 AI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지 보전과 품질 감지뿐 아니라 표준 작업 절차서 자동 생성, 작업자 코파일럿, 공급망 시나리오 시뮬레이션까지 운영 의사결정을 직접 지원하게 됩니다. 라이트하우스 공장들이 보여준 AI 성과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생산성은 30% 이상 높아지고 결합률은 절반 수준으로 줄며 에너지 사용은 20%가량 절감되고 투자 대비 성과도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은 여전히 파일럿 지옥에 머물고 있습니다. 개념 검증과 시범 적용은 했지만 조직 사일로와 표준화 부재, 경영진 의지 부족 때문에 전사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결국 전환의 병목은 기술보다 사람과 조직입니다. 등대 공장의 숨은 비결은 자동화 설비가 아니라 현장 인력을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사로 바꾸고 디지털 마인드셋과 협업 문화를 내재화한 데 있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출발점은 매우 강합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핵심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산업용 로봇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AI 통합 부족, 디지털 인재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한국의 산업용 로봇 경쟁력은 분명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하드웨어 자동화가 강하다고 해서 곧바로 지능형 운영 체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로봇 밀도를 위해서 멈추지 않고 소프트웨어와 AI를 결합한 운영 지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한국 제조업의 첫 번째 구조적 과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입니다. 대기업은 스마트 제조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투자 여력과 인재 확보가 부족해 대기업 대비 30%에서 40%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스마트 공장의 부분 최적화와 확산 한계입니다. 설비를 일부 자동화하거나 일부 공정만 디지털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전사 통합과 표준화까지 가지 못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파일럿 정체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 과제는 AI 내재화와 데이터 표준화 그리고 인재 부족입니다. 자동화 설비는 늘고 있지만 공장 안팎의 데이터를 연결해 실제 성과를 내는 수준까지 올라간 사례는 아직 제한적이며 이를 이끌 인재도 부족합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을 거치며 AI 기반 스마트 제조 지원,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플랫폼, 그리고 GLN 도전 기업 지원까지 정책의 초점이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 제조업이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합니다. 자동화를 넘어서 운영 체계를 바꿀 준비가 되었는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음 단계로 도약할 결정적 시점입니다. 핵심 전략 명제는 도요타를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린이 쌓아온 현장 효율과 개선 문화는 그대로 살리고 그 위에 라이트하우스형 운영 체계를 입히는 것이 한국 제조업의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전환 프레임이 테크놀로지, 프로세스, 피플 2.0입니다. 기술만 좋아도 안 되고 프로세스만 정교해도 안 되며 사람만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세 축이 동시에 진화해야 진정한 라이트하우스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테크놀로지 축의 핵심은 설비 도입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입니다. 센서로 수집하고 클라우드와 엣지에서 연결하고 AI로 분석한 뒤 현장에 즉시 피드백하는 흐름이 완성되어야 운영이 지능화됩니다. 첫 번째 기술 요소는 사물 인터넷과 센서, 데이터 수집입니다. 현장의 설비 상태, 공정 변수, 안전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가시화해야만 디지털 전환의 출발점이 만들어집니다. LG전자 창원 사례는 바로 이 현장 가시화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와 엣지, 플랫폼입니다. 현장의 운영 기술과 기업의 정보 기술 시스템을 연결하는 데이터 고속도로를 먼저 깔아야 합니다. 엣지는 실시간 반응을 담당하고 클라우드는 심층 분석을 담당하면서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AI와 머신러닝, 예지 보전과 품질 예측입니다. 이 영역은 제조 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투자 효과를 증명하는 분야입니다. 설비 고장을 미리 예측하고 불량을 사전에 감지하며 생산 계획까지 실시간으로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생성형 AI의 현장 적용입니다. 표준 작업 절차서를 자동으로 갱신하고 기술자에게 수리 가이드를 제공하며 운영 현황과 공급망 리스크를 자연어로 요약하는 코파일럿이 생기면 의사결정 속도와 품질이 동시에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트윈입니다. 실제 공장을 가상으로 복제해 생산성 최적화, 에너지와 탄소 시뮬레이션, 신제품 도입 검증, 공급망 시나리오 분석까지 미리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 리스크를 줄이면서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이제 프로세스 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핵심은 개별 라인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수주에서 납품까지 전체 가치 사슬을 하나의 흐름으로 조율하는 것입니다. GLN 수준의 공장은 부분 최적화가 아니라 엔드-투-엔드 오케스트레이션을 구현합니다. 첫 번째 프로세스 혁신은 유연 생산과 홀류 생산입니다. BMW 레겐스부르크 사례처럼 라인을 모듈화하고 공정을 유연하게 바꾸면 서로 다른 차종과 맞춤형 제품을 한 흐름 안에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품종 소량 시대에는 이것이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두 번째는 생산 계획과 공급망의 실시간 연동입니다. 수요 신호를 감지하고 협력사 재고와 납기를 파악하며 AI로 생산 스케줄을 조정하고 현장과 공급사에 즉시 실행 지시를 내리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대응 속도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품질과 추적성, 실시간 피드백을 결합한 닫힌 고리 개선입니다. 불량이 발생한 뒤 검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정 중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상을 감지하며 파라미터를 자동 보정하고 전 공정 이력을 남기는 체계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유지 보수와 자산 관리 혁신입니다. 산업 사물 인터넷 센서와 AR 기술을 결합하면 장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고 작업자는 더 쉽고 정확하게 수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운타임을 줄이고 유지 보수 비용을 낮추는 것이 핵심 성과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속 가능성을 설계 단계부터 운영 KPI로 넣는 것입니다. 에너지 폐기물, 탄소를 생산성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제 지속 가능성은 CSR 활동이 아니라 비용 절감과 규제 대응, 브랜드 가치까지 연결되는 생존 조건입니다. 이제 피플축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도입해도 사람과 조직이 따라오지 않으면 성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승부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역할 재설계라는 점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사람 전략은 현장 인력을 실행자에서 문제 해결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읽고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며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원인 가설을 세울 수 있어야 현장이 실제로 지능화됩니다. 두 번째는 생산 품질 IT 공정기술 데이터 분석의 한 팀으로 움직이는 크로스 펑셔널 애자일 팀입니다. 이 구조가 있어야 디지털 전환이 파일럿에 머물지 않고 빠르게 실행되고 전사 확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멘스 암베르그 공장은 등대 공장의 대표 사례입니다. 불량률을 0.001% 미만으로 낮추고 생산성을 크게 높였으며 생산 공정 대부분을 자동화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동화 그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가 현장 성과로 직결되었다는 점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한국 최초의 등대 공장입니다. 제철이라는 전통 산업도 AI 품질 예측, 예지 보전, 위험 예측, 공정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제조로 전환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례입니다. 프랑스 르보드로의 공장은 전통 공장의 디지털 전환 사례입니다. 산업 사물 인터넷과 AR을 결합해 유지 보수를 혁신했고 다운타임을 크게 줄였습니다. 즉 오래된 공장도 디지털 체질로 바꾸면 충분히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사례는 디지털과 지속 가능성이 따로 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에너지 효율화와 생산성 향상, 품질 안정화, 탄소 감축을 동시에 운영 KPI로 관리하면서 비용 절감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달성했습니다. 한국형 GLN 전환은 5단계로 가는 여정입니다. 설비 자동화, 데이터 통합, AI 내재화, 조직과 인재 전환, 전사 확산의 순서로 가야 합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기보다 이 순서를 체계적으로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차원의 역할도 분명합니다. 데이터 표준화, 공유 플랫폼, 인증 체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디지털 전환이 몇몇 대기업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전체 경쟁력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패러다임 전환의 용기입니다. 우리도 TPS를 잘하고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성공 방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모범 사례를 먼저 받아들이는 결단이 등대 공장의 출발점입니다. 혁신은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방식들을 과감히 버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수작업 기록, 경험 중심 설비 점검, 부서별 분리 품질 관리, 연간 단위 계획, 사후 검사 중심 체계를 점검하고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투자 없이는 변화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임원은 디지털 리더십을 갖춰야 하고 중간 관리자는 변화 촉진자로 바뀌어야 하며 현장 인력은 데이터와 디지털 도구를 다루는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변화의 중심은 결국 사람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 장치가 디지털 전환 태스크포스입니다. 크로스 기능팀을 구성해 빠르게 움직이게 해야 하며 조직 구조 자체가 전환 속도를 결정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전사 전환을 처음부터 한꺼번에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과 측정이 분명하고 변화 의지가 있는 파일럿 라인 하나를 완전 디지털 전환해 성공 사례를 만든 뒤 그 성과를 공유하면서 확산 동력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글로벌 등대 공장 현장 방문도 강력한 변화 촉진제입니다. 지멘스, BMW, 슈나이더 일렉트릭, 포스코 같은 공장을 직접 보고 나면 우리 공장과의 격차가 구체적으로 보이고 변화 의지도 훨씬 강해집니다. 이제 국내 선도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세계 경제 포럼 등대 공장에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증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혁신 수준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 우수인자의 유치와 고객 신뢰를 높이는
강력한 브랜드 효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내일부터 시작할 행동도 분명합니다. 구시대적 규칙의 폐기 리스트를 만들고 DX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파일럿 라인을 정하고 벤치마크 투어를 계획하고 GLN 도전을 공식 선언해야 합니다. 변화는 거창한 구호보다 첫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정부 역시 생태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데이터 표준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디지털 인재 양성, GLN 도전 지원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기업의 개별 노력들이 국가 차원의 제조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TPS와 린은 여전히 유효한 기반이고 GLN은 그 위에 올리는 다음 운영 체계입니다. 결국 경쟁력은 기술, 프로세스, 사람 세 축이 함께 진화할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환의 진척도를 측정할 KPI 대시보드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수집 범위, AI 예지 보전 적용률, 불량률, 다운타임, 디지털 인력 비율, 에너지 집약도처럼 구체적 지표를 정해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도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GLN은 대기업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투자 비용도 파일럿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TPS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GLN을 올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한국 제조업이 해야 할 일은 어제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린의 효율에 머무르지 않고 라이트하우스급 혁신을 향해 선제적으로 나아갈 때 진짜 도약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부분의 참고 자료는 이 논의가 단순한 주장이나 유행어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세계경제포럼, 맥킨지, 국제기구, 한국정부, 그리고 실제 기업 사례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끝으로 한국 제조업에 드리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린 위에 라이트하우스를 올려야 합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엔드투엔드 재설계, 사람과 조직의 디지털 전환을 함께 이루어낼 때 한국 제조업은 세계 최고로 다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강의는 조금 흥미로우셨습니까? 아쉽지만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방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매주 금요일 7시에 진행하는 120시간 무료 특강에 참석하시어 AI와 경영학에 관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네버 스탑 체인지 피플 퍼스트 안영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